상대 도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수만으로 비교할 수 없을 때는 상대 도수를 이용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왜 도수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지 봐요. 지금 야구 선수 중에 A 선수와 B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A 선수는 안타를 7개 쳤고요. B 선수는 안타를 9개 쳤어요. 근데 여러분 야구를 잘 모르는 친구도 있어서 점수라고 할게요. A 선수는 7점을 냈고요. B 선수는 9점을 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하는 선수예요? 이 도수만으로 보면 9점이 더 잘하는 선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A 선수는 20번 시도해서 7번 점수를 내고요. B 선수는 30번 시도한 끝에 겨우 9점의 점수를 낸 거예요. 그러면 안타 수만 보면 더 많으니까 B 선수의 타격 실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시도한 전체 타수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선수의 타격 실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체분에 얘가 전체 시도했는데 그중에 몇 번 성공했는데 이걸로 고쳐서 비교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구에서는 이거를 타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타율을 구해보면 얘는 전체 타수분의 안타수니까 20분의 7. 그러면 여기에 5를 곱해서 100으로 만들어 보면 100분의 35, 즉 이 친구 A 선수의 타율은 0.35 이렇게 되겠죠. 근데 B 선수는요. 30번 시도해서 9번 성공했으니까 30분의 9인데 30을 100으로 못 고치겠죠. 이럴 때 아래 위를 살펴보면 3으로 약분을 해서 10분의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0.3 이렇게 타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9번 성공했고 얘는 7번 성공했지만 원래 몇 번 시도해서 20번 시도해서 얘가 7번 성공한 거기 때문에 얘가 0.35, 얘가 0.3 타율은 A 선수가 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도수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대 도수를 활용하면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닿는 친구들은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 막 뛰어왔어. 나 40점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엄마가 몇 점 만점에 40점인데 그래서 50점 만점에 40점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어느 날 또 40점을 받았어. 엄마 나 40점 받았어. 그랬는데 그날은 100점 만점에 40점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40점이지만 이때는 시험을 잘 본 거고 이때는 시험을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점수가 전체 점수분의 얼마를 차지하는지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도수만 비교하지 말고 네가 가진 그게 전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상대 도수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우린 상대 도수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수보다 소수로 나타내는 것이 크기 비교하기 훨씬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수로 고쳐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는 했잖아요. 결국에 우리 상대 도수는 지금 보니까 상대 도수는 뭐 분해요? 전체 도수, 전체 점수. 지금 우리 여긴 전체 점수죠? 전체 도수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 그러니까 그 계급의 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도수분의 전체 도수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계급의 도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상대 도수는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상대 도수가 진짜로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얘기해 봅시다.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에 대한 도수의 비율이에요. 자, 전체 도수에 대한 그 다음에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 그럼 뭐뭐에 대한이 어떻게 됐어요? 도수, 계급 도수분의 계급 도수 대. 이게 이쪽으로 오죠. 대한 붙은 친구가 기준이니까 이쪽으로 옵니다. 오른쪽으로. 전체 도수 이렇게 B가 계급 도수 대 전체 도수 이렇게 되고 얘를 비율로 고치면 어떻게 됐었죠? 전체 도수 분의
그 다음에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 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로 나타내요. 적어 보니까 여기에 지금 그림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1학년 1학기 때 했던 여러분 거속시 기억나세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됐던 거 기억하죠? 지금 비율로 나타내지는 게 똑같죠? 그래서 그때의 무당위를 다시 이렇게 소환을 해와서 그때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대 도수는 여기 도수의 총 합분에 그 다음에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서 뭐 도, 상, 총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뭐 도, 상, 총합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긴 좋아요.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 없어도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지만 거리는 이걸로 바로 계산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거 우리 금방 이 식 하나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도, 상, 총 이렇게 익혀두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도수는 이 식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의 총합 곱하기 그 계급의 상대 도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도수의 총합은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래요. 전체 학생 수가 50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가 0.18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상대 도수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 도수가 0.18이니까 0.18은 전체 학생 수는 50명이고 내가 원하는 이 상대 도수가 0.18 나오는 이 계급의 학생 수는 몇 명인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0.18을 우리가 분수로 고쳐서 100분의 18 이렇게 하면 양쪽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2로 나눌게요. 그럼 50분의 9라는 걸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서 x의 값은 9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자, 또 우리 생각하면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급의 상대 도수는 100분의 전체가 100일 때 18만큼 차지한다는 거니까 전체가 50일 때 100분의 18만큼 차지하는 그 도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랑 약분을 하면 2가 2고 2랑 약분해서 9라는 우리 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의 학생 수 몇 명? 그러면 9명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대 도수 식이 어려워 보이지만 굳이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비율을 이해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상대 도수가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라는 거 저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